안녕하십니까. 송천뉴스의 박찬준 아나운서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아이오닉이라는 전기차를 독립된 브랜드화를 시킬 정도로 전 세계의 전기차에 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전기차 시장이 뜨거운데 전기차에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전기차이다 보니 친환경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의 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유명하죠. 디젤차의 경우 미세먼지를 같이 배출하기 때문에 더욱 해롭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전기차 중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하면 총 2가지 종류의 전기차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충전식 전기차인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 BEV와 수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로 구동하는 퓨얼셀 일렉트릭 비클 FCEV가 그것입니다. BEV는 오로지 전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로운 물질을 방출하지 않고요. 흔히 수소차라고 생각하는 FCEV 역시 배기가스 대신 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장점은 이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 다른 이점은 없나요? 먼저 소음과 진동이 적습니다. 내연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연비를 위해서 공기저항을 더욱 줄였기 때문에 풍절음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속력, 더 자세히 말해서 토크가 좋습니다. 전기버스를 타보셨다면 느끼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회전수가 높아질수록 토크가 떨어지는 내연기관과 달리 전기모터는 일정 속력까지는 토크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이군요. 그런데 수소를 만들기 위해선 물을 전기 분해해야 하므로 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기차 역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화석 연료를 쓰니 내연기관 자동차를 쓰는 것이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최대 30%의 열 효율이 발생합니다. 이는 화석연료에서 얻은 열 에너지 중 30%를 동력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신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은 최대 60%에 다릅니다. 송전 시 손실되는 5%에서 15%의 전기에너지를 고려하더라도 최소 51%의 열 효율을 보여줍니다.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보다 열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화력발전소를 친환경 소재의 발전소로 바꾸고 있고 안전한 발전소 역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역시 개발하고 있어 부족한 전기 생산 문제는 점차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값은 내려가겠지만 오히려 화석연료 부족으로 기름값이 오를 상황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친환경적이며 충분한 전기 생산이 가능해지고 배터리 기술 등의 발전으로 전기차 가격과 유지비가 하락하겠군요. 내연기관 자동차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화석 연료의 부족으로 기름값이 폭등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소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고 시 감전이나 수소 폭발의 위험이 있지 않나요? 전기차의 경우 고성능 차단기를 설치합니다. 조금의 누전을 감지한 순간 차단기가 작동해 전기를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올해 극심한 장마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지만 전기 감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수소차에 탑재된 수소 탱크는 700kg의 압력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탱크에 사격을 하여 구멍을 낸 후 모양을 잘 견뎌내는지 그런 걸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탱크가 견뎌낼 수 있는 압력 이상이 가해지면 하늘 방향의 배출구로 고압의 수소를 방출합니다. 수소의 농도는 4에서 75%일 때 불이 붙는데 방출되는 수소의 순간 농도는 75% 초과로 불이 붙지 않습니다. 불이 붙더라도 수소가 하늘로 분출되기 때문에 차량 전체에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차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소차는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군요. 기름 없이 전기로만 달리는 전기자동차, 어떻게 충전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전기자동차의 충전 방법을 김성준 기자가 직접 소개하겠다고 합니다. 김성준 기자. 네, 저는 지금 충전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는 방법은 일반 자동차와 매우 비슷한데요. 내연기관 자동차에 주유구가 있는 것처럼 전기차에도 충전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주로 전기차의 앞부분이나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구처럼 주유구 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직류 방식의 AC 방식과 교류 방식의 DC 방식이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에 맞는 충전기를 차량에 연결하고 전원 버튼을 눌러 충전을 시작하면 됩니다.
충전 방식은 220V의 완속 충전, 50kW의 고속 충전, 100kW의 급속 충전, 150kW의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이 있으며 충전 시간은 충전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상온에서 테슬라 스탠다드 모델을 충전할 경우 완속 충전은 6시간 10분, 50kW는 고속 충전 57분, 100kW는 54분, 테슬라 슈퍼차저는 약 30분입니다. 그러나 충전 시간이 겨울철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충전이 완료된다면 충전기를 제거하여 제자리에 놓고 뚜껑을 닫아 충전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수소차는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수소 충전구에 충전기를 넣어 충전합니다. 약 5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충전 비용은 전기차 급속 충전의 경우 1kW시당 255.7원으로 현대 코나 EV를 충전한다고 가정하면 1회에 16,400원이 나옵니다. 단계적으로 요금이 인상될 계획이지만 같은 거리를 비교했을 때 휘발유의 20%에서 30% 정도의 요금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소 충전의 비용은 1km당 수도권 8,800원 선, 그 외 지역은 7,700원 선으로 현대 넥소를 1회 충전하면 수도권 55,700원, 수도권 외 지역은 48,700원 정도입니다. 수소차는 한번 충전하면 558km를 갈 수 있어서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굉장히 간단하군요. 손쉽게 충전할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충전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전기차를 충전할 때에는 차량과 충전기 커넥터에 물기가 없도록 하고 손에도 물이 없어야 합니다. 충전하는 동안 세차를 하지 말아야 하고 비 오는 날 지붕이 없는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번개가 치는 날 차량을 충전하면 차량에 벼락이 떨어질 확률이 있으므로 충전을 삼가야 합니다. 운전자들이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킨다면 간간히 발생하고 있는 충전 중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을 듣기로는 전기차가 충분히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보급률은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률은 전체 차량 중 약 2%밖에 되지 않습니다. 8%인 영국, 25.8%인 스웨덴, 무려 70%인 노르웨이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보조금을 받더라도 차량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같은 값이라면 큰 차를 선호하는 한국의 소비시장에는 맞지 않습니다. 더해서 인프라 부족이 원인입니다. 충전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는 사람보다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9년, 이후에 충전료가 오른다면 15년 이상을 타야 합니다. 신차 교체 주기가 3년에서 5년 사이인 사람이 28%를 차지하는 한국 소비시장에는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닌 친환경 자동차가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국민의 마음과 정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송천뉴스의 박찬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